네, 이번 클립에서는 배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이 3개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배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차원의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네, 디멘전은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위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인자의 개수가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있다면 수직선 좌표계를 x축이라고 하면 이 수직선에서 어떤 특정한 포지션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는 x값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1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이 있다고 하죠.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평면의 어떤 특정한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원점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x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y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면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인자의 수는 x값과 y값의 순서상이 됩니다. x, y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은 위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인자의 개수가 2개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차원이 되는 거고요. 2차원이 됩니다. 2디멘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큐브를 생각을 해볼까요? 공간 속에 큐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큐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x축, y축을 2차원의 한 평면을 선택해서 잡고 yz축을 서로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축은 보통 직각이 이렇게 잡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인자의 개수가 x, y, z 3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3디멘전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을 3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3차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위치가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으면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잡으면 위도, 경도, 고도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위도, 가로선이 위도죠. 위도로 얼마인지, 그다음에 경도, 세로선 얼마인지, 그다음에 고도, 높이가 얼마인지 해서 위도, 경도, 고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x, y, 그 다음에 height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치를 나타내는 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간.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파라미터가 없을까요? 위치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공간이 굽어 있다면 x, y, z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공간은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은 4차원 이상입니다. 5차원 이상이 되는 거죠. 공간이 굽어 있으니까. 만약에 공간이 굽어 있지 않다면 4차원이 되는 거고요. 시간도 안 굽어 있다면요. 공간이 굽어 있는 게 맞으므로 5차원 이상의 어떤 공간에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공간은 5차원 이상인 거고 보통 다룰 때는 3차원까지만 다루고 시간은 한쪽으로만 증가하는데 시간을 다루면 시간을 같이 다룰 때는 4차 시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지금 하려는 것은 바로 2차원, 3차원 배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원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다루는 것은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변수를 5개 선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수를 5번 적어주면 되죠. 0부터 하겠습니다. A0, A1, A2, A3, A4 이렇게 5개 선언해주면 됩니다. 만약 변수가 100개 필요하다면 변수를 100개 선언해주면 되죠. 하지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하면 대표 이름을 주고 똑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배열인데요.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 이름을 주고 대표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브래킷 안에 크기를,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자, 이것은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되면 실제로 A라는 대표 이름으로 변수가, 정수형 변수가 5개가 선언이 됩니다. 자, 일단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지우고요. 소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무브는 파일을 지우진 않고 프로젝트에서만 제거를 합니다. 네, 리무브 한 다음에 소스만 남도록 합니다. 자, 정수형 배열 A를 선언하는데 크기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수 5개를 A라는 대표 이름, 이것을 배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A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자 관계이기 때문에 요소를 참조할 때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수를 한 개만 쓰면 되죠. 파라미터를. 그래서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이것은 2차원, 3차원 계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1차원 배열을 선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그려보면 A가 할당이 됩니다. A가 할당이 되는데 A는 한 개만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 5개가 할당이 됩니다. 셋, 넷, 5개. A가 할당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대표 이름이 A가 되는 겁니다. 네, 할당된 곳의 시작 주소를 50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A가 메모리 할당이 됐고 A가 할당된 곳의 시작 주소 첫 번째 요소는 5000이 되는 거죠. 정수가 5개니까 두 번째 정수 값은 5004가 되겠죠. 그 다음은 5008이 되고요. 그 다음은 5012, 그 다음은 50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뭘까요? A는 뭔가 하면 메모리를 정수를 5개 할당을 하고 이 할당된 곳의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정수의 시작 주소가 A입니다. 그 말은 A는 5000이라는 뜻이 됩니다. 5000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A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데이터 타입은 뭐라고요? 인티저 포인터가 됩니다. 거기에 0 떨어진 곳은 얼마입니까? 5000에 0이니까 5000이 되는 거죠. 5000번지가 가리키는 곳에 뭔가를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값을 넣게 되는 거죠. 1을 넣어보겠습니다. 5000번지 플러스 0, 5000이죠. 가리키는 곳에 1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5000번지가 가리키는 두 번째, 그 다음 값에 3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A는 5000입니다. 5000 플러스 1을 하면 5001이 아니라고 했죠. 정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수입니다. 그러면 5004가 되겠죠. 그래서 5004번지가 가리키는 곳에 3을 넣는데 3은 4바이트로 표현이 돼서 5004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A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 3, 5, 7, 9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정수에 그 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초기화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초기화해서 빌드를 해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메모리와 비교해보면 A가 5000번지 할당이 됐고 5개를 관리하는 대표 이름 A는 5000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정수는 1, 두 번째는 3, 그 다음에 5, 7, 9 이런 식으로 추결하면 메모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브레킷 연산자 생각나십니까? 브레킷. 요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시 적어볼까요? 네. A가 포인터일 때 A 플러스 N은 정수입니다. A가 포인터이고 N이 정수일 때 A 플러스 N이 가리키는 내용을 어떻게 적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었죠. 혹은요,
A와 N의 위치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N, A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브레킷 연산자였죠. 그래서 브레킷을 브레킷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브레킷이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C++에서 연산자 오버로딩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브레킷을 오버로딩해서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스로 돌아와 보면 똑같은 표현 방식이니까 이거를 A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3도 0 다 하나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for loop을 돌면서 배열의 모든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서 5가 되죠. 플러스 해서 프린트프로 배열의 값을 전부 다 출력합니다. 콤마를 출력하겠습니다. 네. A에 처음에 i가 0일 때는 A0, i가 4일 때는 A4. 그러면 0부터 4까지죠. 그래서 A에 플러스 i가 가리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13579로 초기화를 하고 배열의 값을 전부 다 출력하는 간단한 겁니다.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13579가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으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맞죠. 맞긴 맞지만 읽기 좋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초기화하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초기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읽기 좋으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초기화해야 되고요.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A에 I라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배열 1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13579로 출력하고 각각을 출력하게 되고요. 메모리 내용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빌드한 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3579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브레킷 연산자 용도를 아시겠죠? 브레킷 연산자의 문법을 보십시오. AN 혹은 NA라고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A와 I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뜻이죠. 네,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실행이 되고요. 실행해보면 제대로 되죠. 네, 하지만 지금 문법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지만 이렇게 적지는 마십시오. 브레킷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되게 읽기 힘들게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1차원 배열입니다. 자, 1차원 배열 설명을 일단 이렇게 짧은 클립으로 마치고 응용에 대해서 그 다음 클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